남편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나서 내 삶이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분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어둡고 막막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62살의 김민자 어머니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곤 했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유족연금은 한 달에 150만 원이었죠. 남편이 곁에 살아있을 때만 해도 민자 어머니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참 똑소리나고 야무진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바로 그 순간부터 살아야 할 생활의 모든 의미가 그만 빛을 잃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단 한마디조차 나누지 않는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방 안은 발을 디딜 틈도 없이 어질러졌지만 그것을 치울 아주 작은 기력조차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깊고 깊은 고독 속에서 민자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아는 주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다정한 관심과 친절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친절함 뒤에는 무시무시한 가격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8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고 방 안은 계속해서 쓰레기로 차올랐으며 마음은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벼랑 끝에서 이 어머니를 구한 것은 바로 딸이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던 단 하나의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뼈저린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62살 민자 어머니의 집은 방이 2개 있는 조그마한 자가주택입니다. 남편 성우 씨가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 민자 어머니는 줄곧 이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 또 아침이 밝았나 보네. 멍하니 시계를 쳐다보니 벌써 오전 10시입니다. 머리맡의 자명종 시계는 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울리게 맞출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마저도 이제는 모든 것이 그저 흐릿하고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남편 성우 씨가 살아있었을 때만 해도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정성껏 따뜻한 아침밥을 지었는데 말입니다. 거실을 한번 쓱 둘러보면 그야말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온갖 물건들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습니다. 밥상 위에는 뜯지도 않은 채 쌓인 우편물들, 전혀 쓰지 않는 그릇들, 어디선가 사은품으로 받아온 수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방바닥에는 장바구니가 고스란히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장바구니 안에는 사온 채로 알맹이를 꺼내지도 않은 물건들까지 썩어가고 있죠. 내가 이걸 언제 샀더라? 기억도 안 나네. 옷장에서는 입지도 않는 옷들이 꾸역꾸역 흘러넘치고 벽장 안에는 남편의 유품이 종이상자로 무려 15개 분량이나 들어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단 한 상자도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꽉 닫혀 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도저히 치울 힘이 안 나. 민자 어머니의 하루는 쥐죽은 듯한 깊은 정막 속에서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는 날이 며칠씩이나 계속 이어집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이대로 내가 어느 날 조용히 죽어버려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겠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민자 어머니는 정말 똑부러지는 살림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서로 일했던 꼼꼼한 성격 덕분에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자신이 정성껏 보살피고 챙겨야 할 유일한 대상을 잃어버린 순간 삶의 의미가 통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남편 성호 씨를 위해 요리했고 성호 씨를 위해 쓸고 닦았고 성호 씨를 위해 숨쉬며 살았던 겁니다. 매달 나라에서 나오는 유족연금은 150만 원. 남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돈으로 혼자 살기에 결코 적은 수입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매달 가계분에 마이너스 적자가 납니다.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저축해 둔 돈이 자꾸 줄어들고 있네. 이러다가 완전히 바닥나면 어쩌지? 외로움은 이렇듯 조용하게 하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게 어머니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고독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어머니에게 성큼 다가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무렵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용하던 민자 어머니의 전화기가 갑자기 따르릉 울렸습니다. 누굴까? 모르는 번호였지만 조심스레 전화를 받아보니 어딘가 많이 들어본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자 언니 맞지?
나 지영이야. 혹시 기억나? 10년 전에 우리 동네 큰 마트에서 같이 일했던 지영이. 어머나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 웬일이야? 언니, 사실은 예전에 우리랑 같이 일하던 영숙 언니한테 우연히 소식 들었어. 형부 돌아가셨다며 벌써 3년 전에. 응, 그렇게 됐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사실 나도 너무 오랜만에 언니 목소리도 듣고 싶고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전화해봤어. 그랬구나. 고마워. 무려 10년 만에 듣는 누군가의 반가운 목소리. 사실 돌이켜보면 민자 어머니는 그 지영 씨와 그렇게 각별하고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일터에서 얼굴이나 마주치며 인사하던 딱 그 정도의 사이였죠. 하지만 너무나도 오랜만에 누군가가 먼저 자신의 안부를 물어주고 챙겨준다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민자 어머니의 마음이 눈 녹듯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언니, 괜찮으면 우리 조만간 엉글 한번 볼까?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면서 그동안 못한 수다 좀 떨자. 어머, 나야 좋지. 그래도 돼?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기차역 앞 찻집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난 뒤 민자 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가심이 쿵닥쿵닥 뛰고 마음이 새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러 나갈 수 있다는 설렘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전화 한 통이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더 깊고 캄캄한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무서운 시작점이 될 줄은 이때의 어머니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민자 어머니는 기차역 앞 찻집에 먼저 도착해 설레는 마음으로 지영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외출한 것도 참 오랜만이었고 거울을 보며 곱게 화장을 한 것도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이윽고 예쁜 원피스 겉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곱게 빗어넘긴 지영 씨가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의 모습보다 오히려 훨씬 더 젊고 화사해 보였죠. 언니, 진짜 오랜만이다. 지용 씨, 정말 오랜만이야. 옷도 참 예쁘게 입었네. 고마워. 언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네. 두 사람은 자리에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와 밥을 시켰습니다. 언니, 오늘 점심은 내가 쏠게. 진짜 오랜만에 만났잖아. 그동안 혼자 지내느라 많이 힘들었지. 어머, 뭘 그렇게까지 미안하게 시리. 아니야. 전혀 신경 쓰지 마. 지영 씨는 서양식 면 요리 밥값까지 모두 자기 돈으로 내주었습니다. 언니, 혼자 사는 거 솔직히 많이 적적하고 힘들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외로워. 그 맘 내가 다 알지. 실은 나도 5년 전에 남편이랑 헤어지고 나서 계속 혼자 살았거든. 어머, 그랬구나. 근데 언니, 나 최근에 진짜 엄청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인생이 바뀌었다고? 궁금해진 민자 어머니에게 지영 씨는 자기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를 쓱 내보였습니다. 이거 엄청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행운의 돌팔찌인데 이걸 내 손목에 차고 나서부터 정말 신기하게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거야.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 언니도 지금 마음이 많이 헛헛하고 힘들잖아. 이거 분명히 언니한테 엄청난 힘이 될 거야. 마침 이번에 무료 체험 설명회가 열리는데 나랑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 언니 혼자 끙끙 앓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챙겨준다는 그 친절함에 민자 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이 그만 크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럼 딱 한 번만 따라가 볼까? 정말 잘 생각했어.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점심값까지 선뜻 내어주는 지영 씨는 참 세련되고 밝고 다정다감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친 친절 뒤에 시커먼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민자 어머니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죠. 일주일 뒤 민자 어머니는 지영 씨의 손에 이끌려 시내의 한 커다란 숙박업소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 안에는 5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 있었고 다들 짝 없이 혼자 온 듯 보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강사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이곳에 오신 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겠죠?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행운의 돌은 여러분에게 굴러들어오는 좋은 인연을 데려다주고 뼈에 사무친 외로움을 깨끗하게 달래줄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돌을 통해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커다란 화면에는 활짝 웃으며 행복해하는 여성들의 사진이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굳건한 믿음, 그리고 망설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 팔찌의 원래 가격은 120만 원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특별한 여러분께는 파격적으로 80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800만 원? 민자 어머니의 머릿속이 핑핑 돌며 숫자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모아둔 저축 통장에서 뺏었으면 되지만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비싼데? 망설이는 어머니의 귀에 대고 지영 씨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남은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데 결코 비싼 돈이 아니야. 내일부터 언니가 사는 매일매일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니까? 이 팔찌 진짜 효험이 좋아. 난 언니가 진짜 훌쩍 털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끝없는 고독에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있던 민자 어머니는 이미 이성적이고 차분한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저 이 숨막히는 끔찍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죠. 결국 어머니는 뭔가에 홀린 듯 그 자리에서 덜컥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맙니다. 김민자 어머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눈부시게 훌륭한 새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이러면 내 인생이 진짜 바뀌려나? 당연하지. 내가 보장할게. 그날 민자 어머니는 꼬박꼬박 모아둔 통장에서 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털어보냈고 작은 상자에 담긴 돌팔찌 하나를 받아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조용해지자 갑자기 미친 듯한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밀려왔습니다. 세상에, 내가 미쳤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800만 원이라니.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그곳에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짱돌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흔해 빠진 돌팔찌 하나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좋은 기운도 새로운 인연에 대한 예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 사기당한 건가? 아니야, 아직 모르는 일이야. 믿어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외로움은 이렇듯 사람에게서 올바른 판단력을 무참히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자신을 뼈저리게 탓하게 만들며 사람을 더 깊고 축축한 외로움의 늪으로 빠뜨리죠. 이것이 바로 마음이 약해진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함정인 것입니다. 그 비싼 팔찌를 사고 나서 2주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어머니의 삶에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행운도 새로운 만남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손목의 팔찌를 볼 때마다 끔찍한 후회만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800만 원,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 큰 돈을 날렸을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전화기가 다시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10년 전 일터에서 같이 일했던 또 다른 동료, 미영 씨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미영 씨 오랜만이네. 민자 언니,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참다 전화했어. 혹시 지영이가 말한 그 이상한 강연회, 언니 설마 벌써 간 거 아니지? 실은 갔다 왔어. 아유, 세상에 언니 거길 왜 가? 그 지영이가 언니한테 그거 왜 소개한 줄 알아? 그 팔찌 사라고 꼬드기는 거 그거 다 자기한테 소개비 떨어져서 그러는 거야. 한 명 호구 잡아서 데려갈 때마다 자기한테 10만 원씩 떨어진다더라. 뭐라고? 나한테도 같이 가자고 살살 꼬드겼는데 내가 단칼에 거절했어. 근데 언니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형도 돌아가시고 언니 마음 약해진 틈을 딱 타서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미안하지만 언니, 걔가 지금 언니처럼 혼자 사는 사람만 싹 다 골라서 들쑤시고 다녀. 전화를 툭 끊고 난 민자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를 넘겨주고 받은 돈, 10만 원. 미칠 듯한 분노인지 찢어지는 슬픔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지영 씨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돈벌이 수단, 호구로 봤던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견딜 수 없이 괴로웠던 건 바보같이 그 속보이는 거짓 친절에 홀라당 속아 넘어간 자신에 대한 뼈저린 실망감이었습니다. 나는 왜 눈치로 못 챘을까? 밥 한 끼 사주면서 다정하게 굴었다고 거기에 훌딱 빠져서 춤을 추다니.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절대 이런 멍청한 짓은 안 했을 텐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멍청이가 돼버린 걸까? 철저하게 배신당했다는 분노, 한심한 자신에 대한 혐오.
냉정하게 상황을 보지 못한 끔찍한 후회.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어머니를 더욱 캄캄한 절망의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사기를 당한 그 끔찍한 사건 이후로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생활은 무서울 정도로 더욱 망가져갔습니다. 아이고, 또 사버렸네. 양손에 동네 마트 장바구니를 무겁게 잔뜩 들고 집에 들어온 어머니. 그 커다란 비닐봉지 안에는 반값 할인 스티커가 빨갛게 붙은 식빵 2봉지, 마감 세일로 떨이하는 시들시들한 채소, 싸게 판다고 덥석 집어온 통조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반값인데 안 사면 나만 손해보는 거잖아. 아까우니까 사둬야지. 하지만 답답한 마음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지난주에 샀던 식빵이 새파랗게 곰팡이가 핀 채 구석에 그대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아직도 있었네? 민자 어머니는 무서운 마음의 병, 바로 싸니까 무조건 사고 보는 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유족연금이 150만 원. 혼자 쓰기에 결코 적지 않은 돈인데도 매달 3만 원씩 가계부에 구멍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어머니의 한 달 씀씀이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들어오는 돈 150만 원, 밥값으로 5만 원, 전기와 물세 등 고지서로 2만 원, 전화비 1만 원, 차비 1만 원, 휴지나 비누 같은 생필품 2만 원, 병원비 1만 5천 원, 경조사비 2만 원, 세금 모으는 돈 1만 5천 원, 잡비 2만 원, 다 합치면 180만 원. 한 달에 꼬박꼬박 3만 원씩 적자가 납니다. 모아둔 저축이 720만 원이 있지만 이대로라면 1년에 36만 원씩 까먹어서 20년 뒤에는 통장이 텅텅 비게 될 겁니다. 어머니가 82살이 되면 가진 돈이 0원이 되는 무서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스스로 돈을 아주 꽉꽉 아끼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건 다 엄청 싼 물건들 뿐이니까. 동네 아주머니가 물어도 당당했습니다. 오늘도 양속 무겁가 많이 사셨네요? 그럼요. 다 반값 떨이길래 싹쓸이 해왔지. 엄청 이득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싸니까 무조건 사고 보는 무서운 병의 덫이었습니다. 이 병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첫째 증상, 할인 딱지가 붙은 걸 보면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도저히 안 사고는 못 배깁니다. 싸다는 그 말 한마디가 이성이 마비되게 만듭니다. 안 사면 손해라는 그 헛된 생각이 집안에 쓰레기를 쌓게 하죠. 둘째 증상, 그렇게 욕심내어 사온 음식 재료를 다 먹지도 못하고 냉장고 구석에서 썩혀버립니다. 아깝다고 샀으면서 결국은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진짜 아까운 짓을 하게 되죠. 셋째 증상, 버리면 천벌 받는다고 안 쓰는 물건을 썩은 음식, 고장난 냄비, 사은품 수건까지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며 집안에 꾸역꾸역 쌓아둡니다. 넷째 증상, 물건이 미어퍼지게 많아지니 도대체 뭐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또 사고 또 삽니다. 어휴, 그 통조림 어디 갔지? 또 사야겠네. 다섯째 증상,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엄두를 못 내어 그냥 방치합니다. 여섯째 증상,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의 물건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절대로 버리지도 못합니다. 남편의 옷, 취미용품, 낡은 수첩까지 상자에 든 채 3년이나 지났지만 그걸 버리는 순간 남편이 이 세상에서 진짜로 영영 사라질까봐 두려워 덜덜 떱니다. 마지막 일곱째 증상, 통장에 돈이 말라간다는 무서운 공포 때문에 수리비가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비싸도 고장난 옛날 청소기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정작 꼭 필요한 3만 원짜리 새 청소기는 돈이 없어 못 사면서 돌팔찌에는 800만 원이나 쏟아부었으면서 말입니다. 전쟁 직후에 태어난 민자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배고프고 가난해서 물건 하나가 아쉬웠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이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물건을 끔찍이 아끼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그 과거의 미덕이 오히려 어머니의 숨통을 조이는 무서운 저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싸니까 무조건 사고, 아까우니까 절대 못 버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집안의 접동사니는 괴물처럼 불어나고 소중한 돈은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진짜 내 삶에 필요한 게 뭔지 보이지 않게 되고 허튼데 돈을 쓰는 진짜 낭비가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무서운 병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변화를 스스로 눈치챘습니다. 나는 대체 왜 집을 안 치우는 걸까? 그 진짜 이유를 어머니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짐이 산더미처럼 잔뜩 쌓여서 엉망진창인 그 좁은 공간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푹 가라앉혀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에 널린 잡동사니들은 마치 바깥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튼튼한 방공호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이 더러운 곳엔 오지 않겠지. 아무도 못 들어오겠지. 아무에게도 내 진짜 초라한 모습을 들키지 않겠지. 바로 그 비뚤어진 안도감이 어머니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싹 치워버리면 텅 빈 공간에서 또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겠지. 차라리 이렇게 물건이라도 꽉꽉 차 있는 게 덜 쓸쓸해. 쓰레기 더미는 어머니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두꺼운 갑옷이었습니다. 지영 씨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자디 자신의 판단력조차 믿을 수 없게 된 지금, 오직 이 쓸모없는 물건들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갑옷은 동시에 어머니 스스로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막상 치우려 해도 어떻게 치워야 할지 방법을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핑 돕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이 솟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럽고 어질러진 방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게 묘하게 마음이 놓이는 이 기가 막힌 모순이 어머니의 숨통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늦은 오후,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엄마 집에 놀러 가도 돼? 심정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쩌지? 지금 집이 좀 많이 어질러져 있어서. 또? 엄마 반년 전에도 똑같이 말했잖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음 달에 오면 안 될까? 엄마, 나 진짜 엄마 걱정돼서 그래. 나 다음 주에 애들 빼고 나 혼자 갈게. 엄마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해. 전화를 뚝 끊고 난 뒤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내 이런 꼴, 이 쓰레기장 같은 집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무서운 고독은 누군가에게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작은 목소리조차 뺏어갑니다. 창피하다. 내 꼴이 너무 한심하다는 그 자격지심이 나를 구해주려는 마지막 동아줄마저 스스로 탁 쳐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딸 수진이는 그런 엄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주말이 오고 딸 수진이가 기억 후 어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 열어. 잠깐만 기다려봐. 덜컥.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진이는 할 말을 잃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미안해, 집이 좀 엉망이지? 엉망이고 더럽고 자시고를 떠나서 엄마 이건 너무 위험하잖아. 수진이는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기가 막힌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양 옆으로 상자와 쓰레기가 어른 키만큼 쌓여 있어서 사람이 개걸음으로 겨우 지내갈 틈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발이라도 헛디뎌서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조심하고 있어.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나? 진짜 큰일 나려고. 두 사람은 간신히 물건들을 밀어내고 거실 낡은 소파에 겨우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엄마, 나한테 솔직히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은 그냥 청소할 힘이 달려서 그래. 엄마 저축한 돈도 자꾸 까먹고 있다며? 내가 전에 통장 봤을 때 720만 원 있었는데 내가 계산해보니까 엄마 이대로 가면 20년 뒤에 통장 잔고 0원이야. 거덜난다고. 그리고 나 미영 아줌마한테 다 들었어. 엄마 그 이상한 돌팔찌 강연에 쫓아갔다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거기서 800만 원이나 썼다며. 지영 아줌마한테 꼬잉당해서. 어떻게 미영 씨가 그걸 다 말했어? 그래, 아줌마가 엄마 너무 걱정돼서 나한테 다 알려줬어. 엄마 완전 사기당한 거라니까. 알아, 나도 안다고.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너무 외로웠단 말이야. 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진아, 네 아빠가 떠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진짜 숨막히게 괴로웠어. 근데 10년 만에 지영이가 전화해서 다정하게 굴어주니까 그게 너무 눈물나게 반가웠어. 진짜 나를 끔찍히 아끼고 챙겨주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내 돈 뜯어먹으려고 작정한 거였어. 내가 너무 등신 같고 바보 같았어. 엉엉 우는 엄마를 보며 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외로워서 마음이 텅 빈 사람의 약점을 잔인하게 파고든 그 사기꾼들이 나쁜 놈들이지. 자리에서 일어난 수진이는 답답한 마음에 부엌으로 가 냉장고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엄마 이것 봐. 이거 다 유통기한 한참 지난 거잖아.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옛날에 아빠한테 맨날 쏘아붙이던 말 기억 안 나? 아깝다는 건 물건을 썩혀버리는 게 아니라고. 순간 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그래, 아빠가 마트에서 싸다고 채소 잔뜩 사오면 엄마가 불같이 화냈잖아. 여보, 이거 다 썩혀서 쓰레기통에 처박으면 그게 생돈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진짜 버려야 아까운 거는 음식을 썩게 놔두는 거야. 라고 엄마가 침찍이며 말했잖아. 근데 엄마 지금 아빠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 엄마가 한 말 다 까먹었어? 어머니는 둔기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분명 자신이 남편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싸다고 함부로 샀다가 썩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엄마가 그때 해준 말, 나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살아. 그래서 나도 내 집 냉장고 관리 철저하게 해. 엄마 지금 이 꼴로는 절대 안 돼. 근데 엄마는 옛날에 그 똑똑하던 엄마니까 분명 다시 변할 수 있어. 아빠한테도 똑부러지게 가르쳤었잖아. 제발, 그때 그 마음 다시 기억해내. 수진이는 식탁 위에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소 전단지를 툭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정리 전문가가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래. 다음 주 토요일에 무조건 가봐. 엄마 혼자서는 절대 못해. 나 엄마 믿으니까 포기 안 할 거니까 꼭 가. 딸을 떠나고 난 뒤 민자 어머니는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세상에, 남편한테는 그렇게 호통을 쳤으면서 정작 내가 똑같은 짓을, 아니 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나를 살려내는 가장 위대한 명언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해줬던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 일깨워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민자 어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무료 상담회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답답한 일로 찾아오셨나요? 저희 집이 도저히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으로 미어터져서 치울 엄두가 안 나서요. 그리고 제가 이상한 데 홀려서 큰돈도 사기를 당하고. 아이고, 마음고생이 많으셨군요. 괜찮습니다. 저희 정리 전문가 은숙 선생님을 만나보시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에는 70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기품 있고 단정한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정리 전문가 은숙이라고 합니다. 떨지 마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네, 김민자라고 합니다. 우리 민자 어머니 오늘 여기까지 참 큰 용기 내어 오셨네요. 딸내미가 등 떠밀어서 오긴 했는데 저 스스로도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그럼요, 잘 오셨어요. 천천히 다 들어드릴 테니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수진이는 식탁 위에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소 전단지를 툭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정리 전문가가 무료로 도와주는 것이래. 다음 주 토요일에 무조건 가봐. 엄마 혼자서는 절대 못해. 나 엄마 믿으니까 포기 안 할 거니까 꼭 가. 딸이 떠나고 난 뒤 민자 어머니는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세상에, 남편한테는 그렇게 호통을 쳤으면서 정작 내가 똑같은 짓을, 아니 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나를 살려내는 가장 위대한 명언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해줬던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 일깨워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민자 어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무료 상담회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답답한 일로 찾아오셨나요? 저희 집이 도저히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으로 미어터져서 치울 엄두가 안 나서요. 그리고 제가 이상한 데 홀려서 큰돈도 사기를 당하고. 아이고, 마음고생이 많으셨군요. 괜찮습니다. 저희 정리 전문가 은숙 선생님을 만나보시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에는 70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기품 있고 단정한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정리 전문가 은숙이라고 합니다. 떨지 마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네, 김민자라고 합니다.
우리 민자 어머니 오늘 여기까지 참 큰 용기 내어 오셨네요. 딸내미가 등 떠밀어서 오긴 했는데 저 스스로도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그럼요. 잘 오셨어요. 천천히 다 들어드릴 테니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 쓰레기로 콱 막힌 그 방 안에 있으면 온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되죠? 깜짝 놀란 민자 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어머,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딱 아세요? 제가 다 겪어봤으니까요. 집안의 그 짐더미들은 어머니를 세상의 험한 꼴로부터 막아주는 두꺼운 방호벽 같은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 든든해 보이는 방호벽은 그 안에 있는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말라죽이는 끔찍한 감옥이기도 하다는 걸. 민자 어머니는 지금 자기 손으로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무덤을 판 거였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그 무덤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아봅시다. 어머니 인생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만 남기고 다시 사람들과 웃으며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진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머니는 이미 완벽한 정답을 가슴속에 알고 계시잖아요. 물건을 아깝게 여기는 진짜 방법은 그놈을 썩혀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 은숙 선생님의 그 확신에 찬 따뜻한 말 한마디가 민자 어머니의 가슴에 쿵 하고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 손에 물건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나의 소중한 일부분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아니라 내 남은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되는 위대한 발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 비우기의 진정한 본질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 주부터 은숙 선생님과 민자 어머니의 험난한 집 비우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넉 달이나 멀린 피말리는 싸움이었습니다. 민자 어머니, 짐을 비울 때는 딱 3가지 규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3가지요? 첫째 규칙, 이 청소는 물건을 갖다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생을 편안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어머니 집에서 미끄러져서 다리 뼈라도 부러지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네, 명심할게요. 둘째 규칙, 오늘은 딱 여기 화장실 앞만 치운다. 집안 전체 쓰레기를 한 번에 쳐다보면 기가 막혀서 당장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딱 정해진 아주 좁은 구역만 파고드는 거예요. 네, 조금씩만. 셋째 규칙, 이거 버려? 말아? 헷갈릴 때는 임시 보관 상자에 쏙 던져 넣는다. 무조건 버리느냐 마느냐 2가지로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깐 생각할 새끼를 열어두는 거예요. 아하, 그건 좋네요. 첫 번째 딸,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썩은 내 진동하는 냉장고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푸르스름하게 곰팡이가 핀 재료들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쳐넣고 딱 이번 주에 입에 들어갈 음식만 덜렁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짐을 버리던 어머니도 점차 그 시원한 맛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머니, 진짜 아까운 건 저 썩은 식빵이 아니에요. 돈 주고 샀는데 결국 한 입도 안 먹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평생 반복할 거라는 그 사실이 제일 미치도록 아까운 겁니다. 네, 선생님,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딸, 드디어 거실에 사람이 걸어다닐 길을 뚫고 가장 가슴 아픈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제일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성우 아버님이 저 낡은 옷가지 속에 갇혀 계신가요? 아니요. 아버님은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맞아요. 결국 산더미 같았던 남편의 짐은 자그마한 추억 상자 딱 1개로 깨끗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 이제 당당하게 훌훌 털고 앞으로 나아갈게. 세 번째 딸, 장보는 무서운 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카트에 담기 전에 3번 생각하기. 이거 이번 주에 확실히 다 먹어치울 수 있나? 우리 집 냉장고에 똑같은 거 굴러다니진 않나? 단순히 반값이라 싸서 사는 건가? 아니면 오늘 저녁에 당장 내 입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사는 건가? 동네 마트에서 빨간 할인 스티커를 봐도 이제 어머니는 우뚝 멈춰서서 이성을 찾았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놀라서 물었죠. 어머, 김민자 어머니, 요새 장바구니가 엄청 홀쭉해지셨네요. 그럼요. 딱 오늘 썰어 먹을 것만 알뜰하게 사가려고요. 그리고 대망의 4번째 딸. 지옥 같던 집안이 드디어 사람이 숨쉬는 사람 사는 집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거실 장판 바닥에 훤히 드러났고 널찍한 통로가 뚫렸으며 꽉 막혔던 창문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 구석구석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이렇게 환했나요? 진짜 훌륭해졌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무슨 말씀을. 끔찍한 고통을 뚫고 일어난 어머니의 굳센 용기 덕분이죠. 그리고 이 기적은 살림살이 통장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밥값이 한 달에 3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5만 원 쓰던 거에서 2만 원이나 굳었죠. 휴지나 세제도 꼭 필요할 때만 사니까 2만 원 쓰던 게 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싹 다 합치니 생활비에서 3만 원이 굳어 매달 나던 적자 구멍이 흔적도 없이 메워졌습니다. 들어오는 유족연금 150만 원에 총 나가는 돈은 131만 원. 세상에! 맨날 적자이던 가계부가 무려 매달 19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엄청난 흑자로 뒤바뀐 것입니다. 1년이면 60만 원이 넘습니다. 사기꾼 지영 씨에게 속아 피눈물 흘리며 날린 그 800만 원도 1년 반만 꾹 참고 모으면 다시 깨끗하게 채워 넣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제 남은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건 평생 안고 가야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게 제가 자주자주 전화해서 감시할 거예요. 네, 선생님, 제발 꽉 잡아주세요. 넉 달 만에 일어난 눈부신 기적. 그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내다버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유로운 빈방을 만들고 쪼들리던 돈줄에 숨통을 틔워준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민자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놀라울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유, 오늘 우리 똥강아지들 놀러오는 날이네. 얼른 맛있는 거 해놔야지. 엄마, 항상 우리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무슨 소리야. 내 새끼들 예쁜 얼굴 보는 게 이 어미 살아가는 제일 큰 낙인데. 근데 엄마 진짜 몰라보게 좋아졌다? 키키하던 집안도 환해지고 무엇보다 엄마 얼굴빛이 예전에 그 씩씩하던 엄마 얼굴이야. 다 속이 뻥 뚫리고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런가 봐. 어느 햇살 좋은 날 민자 어머니는 예쁜 찻집에서 은숙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얼굴에서 아주 빛이 나네요. 선생님, 저 요즘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감사해요. 아이고, 제가 다 눈물이 날 만큼 좋네요. 선생님, 저 이제야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게 아까운 게 뭔지. 그건 바로 내 금쪽 같은 남은 인생을 물건 더미에 파묻혀 허비하는 거였어요.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이 생겼어요. 냄새 안 나는 깨끗한 방에서 손주들이랑 노는 시간,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마음속에 여유가 꽉 찬 부자. 어머니의 저축통장은 꼬박꼬박 불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최근에 동네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바닥에 떨어진 다른 사람 손을 꽉 잡아주고 싶어요. 어머, 그거 너무 멋진 생각이네요. 저랑 같이 동네 봉사 다니면서 자격증도 한번 도전해봐요. 62살의 눈물로 시작한 이 집 비우기는 어머니의 인생을 천지개벽할 정도로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쓸모없는 쓰레기를 내다버림으로써 마음속에 넓고 환한 빈방을 만들고 돈의 여유를 되찾았으며 무엇보다 나답게 남은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